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은 자주 봐왔지만 그 중심에 소액주주는 없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어차피 결집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 바이오 기업에서 소액주주들이 결집하여 대표이사 해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2018년 바이오 3대장이라 불렸으며 한때 코스닥 시총 넘버2에 올랐던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는 국내 바이오 벤처 1사대입니다. 기존 사명은 바이로메드였는데 2019년 헬릭스미스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헬릭스미스의 창업자 김선영 대표는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 MIT 대학원 생물공학 석사, 하버드 대학원 분자유전학 석사, 옥스퍼드대 대학원 분자유전학 박사를 받았으며 하버드대 의대 조교수로 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에 임용되었죠. 그는 국내에서 최초로 유전자 치료 연구를 시작하였고 서울대 학내벤처 1호인 헬릭스미스의 전신 바이로메드를 세웠으며 이후 연구개발의 성과를 인정받아 2005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합니다. 헬릭스미스는 플라시미드 DNA 플랫폼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는 간세포 성장인자를 발현하도록 하는 치료제입니다. 간세포 성장인자는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고 신경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 단백질인데요. 즉 엔젠시스를 근육에 투여하면 간세포 성장인자 단백질을 높은 수준으로 생산하도록 하여 각종 허혈성 질환이나 신경질환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미세혈관과 신경섬유 세포를 재생시킨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당뇨병은 미세혈관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손발이 저리거나 발이 썩어 들어가는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당뇨병의 유병 인구는 정말 많은데 현재까지 이런 유형의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줄 효과적인 약물은 없었기에 성공만 한다면 정말 대박일 것입니다. 당연히 연구 단계가 진행되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집중되었고 또 회사는 임상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헬릭스미스의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회사가 정점을 찍었던 무렵은 2019년 3월에 엔젠시스의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당시 시가총액 4조 원을 찍었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에까지 올랐었지요. 하지만 2020년 헬릭스미스의 주가는 16,000원대까지 곤두박질치며 10분의 1 토막이 났고 2021년 7월 현재 헬릭스미스의 소액주주들은 단결하여 회사의 창업자를 해임하고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장의 기대를 한껏 봤던 헬릭스미스는 임상 3-1상에서의 실패로 주가는 나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약물 혼용이니 뭐니 복잡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겠고 회사 측의 이야기는 완전한 실패라기보다는 임상 통계를 위한 설계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통과를 못한 것이라고 하였죠. 비록 임상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약의 안전성은 입증받았으며 3-2상 임상시험을 통해 약의 효능을 다시 입증받겠다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통과를 못한 건 사실이니까 회사의 주가는 크게 하락합니다. 바이오 회사의 임상 실패로 인한 주가 폭락은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애초에 임상 3상 통과는 확률적으로 낮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모여 치료물질을 개발하는 창업자이자 핵심 연구원인 현 대표이사를 회사에서 해임시키려 하니 조금 이례적인데요. 진짜 문제는 약이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약이 진짜라고 믿고 베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주들은 약은 진짜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 약이 가짜라고 회사의 오너를 해임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일 수 없습니다. 회사의 진짜 문제는 경영진에 대한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주주의 뒤통수를 때리는 여러 일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먼저 헬릭스미스는 자체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냐? 바로 남의 돈을 투자받아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방법이 없죠. 또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합니다. 헬릭스미스는 거액의 자금 수여를 몇 차례 했습니다. 2018년 9월 1,0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8개월 만에 2019년 5월 1,60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남의 돈을 투자받을수록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감소하게 됩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내 지분율은 감소하게 되죠. 원래 지분을 유지하려면 돈을 더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임상 실패를 합니다. 주주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니 안겨준 선물이 임상 실패였고 많은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일이 터진 건 2020년이었습니다. 2019년 유상증자 실시할 당시 김선영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추가 유상증자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2020년 2월 8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9월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28%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약이 성공하기만을 기다리던 주주들에게 확인 사살을 한 것이죠. 심지어 김선영 대표는 이번 2020년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앞서 2019년에 있었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증자대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 돈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대주주가 참여하지 않는 유상증자는 시장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주가는 다시 한번 지하실 구경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주주들에게 받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깡통을 찼다는 사실이었는데요. 2016년부터 5년간 사모펀드, 사모사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2,643억 원을 투자했고 여기서 큰 손실을 봤다고 알려졌습니다. 약 만들라고 투자한 돈을 회사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왔으며 역시나 그 돈을 날려먹었던 것이죠. 또 김선영 대표는 아들에게 지분 증여를 공시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이 회사는 대를 이어갈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를 주고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발표하고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던 지분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엔젠시스를 제외한 다른 약들을 스핀오프하고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술 수출로 연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자회사를 설립해 현재 헬릭스미스가 보유 중인 기술을 그 자회사에 넘기고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것이었죠. 웃긴 건 그 자회사는 헬릭스미스 주주들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연구해 만든 기술들이었고 김선영 대표와 그의 아들은 새로 만들어진 이 회사에 따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누가 봐도 헬릭스미스는 글러먹었으니 버리고 새로운 쉘을 구해 주식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돈 없다고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자회사에는 지분을 태운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회사 측은 이에 대외 투자 유치 및 책임 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주주들의 요청에 의해 해당 회사들은 결국 청산됩니다. 헬릭스미스의 소액 주주들은 더 이상은 당할 수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흩어져 있는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모으기로 합니다. 김선영 대표는 대주주이긴 하지만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분율이 7%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소액 주주들이 모인 결과 비대위의 지분은 30% 이상이 넘었고 현재 김선영 대표의 해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주주총회가 다가오자 헬릭스미스는 소수 주주들이 올린 경영진들은 바이오업계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헬릭스미스 경영진은 연구개발 및 임상을 함께 했으며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전문성을 평가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 경영진이 들어선다면 임상과 관련한 수많은 주요 결정 과정들이 늦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하지요. 또 김선영 대표는 승부수를 겁니다. 내년 10월까지 임상 성공 또는 주가 10만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실패한다면 자신의 주식 전부를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만큼 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상이 실패한다면 어차피 이 회사 주식은 진짜 휴지가 되는 것입니다. 임상이 실패했을 때 휴지를 출연하겠다는 것은 대담한 결정이라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 7월 14일은 임시주총일입니다. 국내 최초로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이긴 사례가 되는지 아니면 약을 연구개발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키워온 김선영 대표가 백기사를 구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지 결과가 정말 궁금합니다. 김선영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평생 연구해서 이제 그 결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회사를 뺏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약만 성공하면 주가는 원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니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약이 아닙니다. 정말 소액주주들을 등쳐먹으려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의 경영, 재무적 판단이 참 아쉽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가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번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결정들이 누적되자 결국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연구와 회사 모두 잃게 생겼습니다. 어찌됐든 소액주주 지분이 30% 이상 모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개미들은 결집되지 못하고 그냥 쉽게 흩어지는 존재니까요. 개미들의 결집력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연대문화는 주식시장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개미가 공매도 세력을 뚝까 패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소액주주가 창업자인 대주주를 몰아내려 합니다. 좋은 현상이긴 하나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개미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털리고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